네, 시장의 또 핵심 이슈들 업데이트해드리는 시간이죠.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원래 네. 월요일 날 투자 정보를 업데이트하는데 그날은 이제 전화로 인터뷰하다 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예. 오늘 다시 불려오셨습니다. 불려오셨습니다. 예. 그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고요. 또 무디스가 은행들 신용등급 내려서 조금 혼란스럽고 그렇죠. 또 국제유가는 오르고 네. 매크로 환경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그 신용등급 피치 하강, 강등한 거. 피치는 국가등급. 네. 그다음에 무디스에서는 지역은행을 네. 10개, 네. 그다음에 6개 또 큰 은행들은 경고 이렇게 네. 했잖아요.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미국의 지표 중에서 CPI도 봐야 되는데 10년물 국채 동향을 계속 봐야 돼요. 예. 4% 이상에서 계속 노는지 방향을 더 세게 올라가는지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고요. CPI 포함해서. 두 번째는 유가입니다. 유가가 슬금슬금해서 바닥에서 대비했을 때 한 20%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계속 감산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7, 8월 달 나올 때 CPI 넘버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주가 시장, 주식 시장을 올라가는 상승세를 자꾸 체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한국투자에서 나온 게 있는데요. 네. 결론 말씀드리면 뭐 조선, 기계, 아무래도 캐펙스 관련되는 투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유주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조선이나 기계 쪽은 뭐 많이 오르기도 한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트레이딩 구간에서는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조선이나 기계가 유가 상승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쪽에서 투자를 계속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석유로 오일 그렇죠. 업체들에서 실어 투자를 나가야 하게 되고. 되니까 네. 주가가 올랐지만은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설비 투자를 하게 되니까. 그렇죠. 다른 주식들이 아주 편안하게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IT라든지 또 다른 주식이 있긴 합니다만은 밸런스가 좀 가질 필요가 있어서 트레이딩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유가는 85불까지는 이런 트레이드가 되겠고 한 90불 가까이 가면은 전체적인 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85불 정도를 중간 포인트로 와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최근에 그 반도체 쪽도 HBM이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조금 모멘텀을 잃어가는 듯한하고 미국에서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 고평가됐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침 오늘 엔비디아 관련해서 또 A칩 관련해서 뭐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다고 해서 업데이트 해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어저께도 미국장이 빠졌죠. 네. 뭐 미중 간의 그 대만 관련돼서 발언, 아소 부총재 발언도 있고 그래서 분위기도 이상하고 좀 쉬어가는 건데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이 8월 24일 날 나오거든요. 네. 8월 24일까지는 특별히 부정적으로도 또 특별히 긍정적이기도 애매한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24일 날 발표된 실적이 원래 가이던스를 부합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오늘 아침에 엔비디아가 가장 앞서 있는 게 얘네가 그 GH라고 그레스 하퍼라 그래요. GH200 버전의 칩이 슈퍼 칩이 가장 어드밴스 칩이거든요. 그것이 처음에 5월 말에 발표가 돼서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넥스트 버전 똑같은 GH200인데 넥스트 버전을 내년도 2분기에 양산할 것인데 미리 릴리스한 거죠. 이런 제품이다라고. GH200 그레스 하퍼 그것이 H100이라고 하는 그 GPU가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갖고 메모리도 같이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많이 쓰는 건 H100 아니에요? H100의 GPU고 그거를 다 묶어서 시스템으로 만든 전체적인 시스템이 GH 하퍼라고 해요. 근데 원래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그거 다음 버전 내년 봄에 나올 버전을 지금 릴리스한 거예요. 근데 했는데 보니까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메모리잖아요. 메모리 용량이 엄청 늘었습니다. 메모리 용량이 그 기사에 하면 3.5배 정도가 늘었어요. 메모리라는 게 주로 HBM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 중요한데요. 원래 우리가 그래스 하퍼 지금 버전이건 AMD가 나오는 무슨 버전이건 간에 사실은 D램이라면 HBM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HBM 메모리는 보통 80GB, 뭐 192GB 정도 되는데 일반 DDR5 버전 있잖아요. 그 제품이 500GB 이렇게 더 많아요. 근데 이제는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우리는 HBM만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HBM하고 일반 DDR5나 4를 합친 토탈 메모리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버전보다 3.5배가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HBM만 따로 놓고 봐도 HBM도 한 1.4배 더 늘어납니다. 네.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도 뭐냐면은 우리가 그 생성형 AI라고 하잖아요. 예. 여태까지 생성 AI 여태까지 생산된 거 대부분은 학습용이에요. 트레이닝용. 그러니까 GPU 성능이 많이 필요한 거고 메모리는 그다지 아주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웠는데 지금 이번에 그래스하퍼 200 내년에 생산하는 네. 이 메모리가 3점에 늘어났다는 거는 왜 늘어났는가 보니까 추론형이에요. 트레이닝 학습용이 아니고 이제 추론해서 인퍼런스 하는 것. 그러면 이제 더 많은 메모리가 사실, 많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메모리가 늘어나는 메모리가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 그 메모리가 상당히 늘어난다는 거를 단초를 제공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라서 아마 D램 전체적으로 내년도 봄쯤에는 완벽한 봄이 개화될 것이다. 주가는 그전이니까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는 확실히 그걸 반영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요거 나오기 전에 물론 이게 8월 24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보다 미스하거나 다른 네거티브 나오면 이런 게 희석될 수도 있습니다만 원래는 이런 뉴스가 안 나온 상태에서는 소강 상태였는데 괜찮은 주가 흐름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되면은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목표 주가라든지 아니면 고점 대비했을 때 이 할인율을 적용하면은 지금 주가 레벨이 진입할 수 있는 정로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이제 새로운 칩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또 추가적인 내용들은 업데이트해서 추후에 반도체 얘기는 좀 더 하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장은 어쨌든 조정 장세 속에 종목 장세, 낙폭 많이 밀렸던 거 올라오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스몰캡 중소형주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기업 오늘 소개해 주신다면 네네. 눈여겨봤는데 지금 내려간 거예요. 그 왜 뭐가 망가졌는가. 리뷰를 해드리는 거죠. 엠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엠로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서플라이, 공급망 관리라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한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커스터머, 서플라이인데 커스터머에 관계되는 릴레이션스 매니지먼트의 소프트웨어예요. CRM이라 해가지고 이게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결국은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잘 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1위거든요. CRM에서. 근데 SDI한테 올해 5월달에 인수가 됐습니다. 현재 SDS죠. 네, 삼성 SDS가 38% 최대 주주가 됐는데 그 이후에 회사의 비전이 차근차근 알려졌는데 최근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에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과감하게 목표 주가를 크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미 8만 원 정도 넘어갔을 때 이미 했는데 15만 원 정도대를 불렀거든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지난주 일주일 전에 회사가 IR을 공시해서 투자자 간담회를 온라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 내용 때문에 주가가 지금 빠진 거예요. 7만 원 이하까지 빠졌거든요. 9만 원까지 가던 게 지금 7만 원 이하까지 빠졌기 때문에 IRS는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8월 2일 날 IR을 했고요. 이거는 뭐 공시 위반이 아니고 공시했던 겁니다. 근데 애널리스트가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애널리스트가 추정치가 25년 추정치가 좀 많이 높은 것 같다. 부담스럽다는 의미의 의사표시를 밝혔습니다. 이건 팩트고요. 제가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김장렬 본부장님이 리포트를 쓰실 때는 커버를 했으니까 이게 많은데 안 계시니까 커버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들은 펀드 매니저는 아는 거고 그것이 리포트가 안 나오면은 개인 투자가는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높다 그러니까 빠져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얼마나 높은데라고 보면은 애널리스트가 쓴 것이 7월 18일 날 리포트인데 24년 내년도에 26% 마진, 내후년도에 32%까지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회사는 25년 돼도 목표가 25%다. 그러니까 마진이 한 1년 정도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내년이면 25% 이상 된다는데 회사 측은 내후년 25년 돼서 25%니까 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 애널리스트가 갖고 있는 추정치가 376억 정도 순이익을 잡아놨는데 내년도에 이런 개념을 하면은 300억 이하가 나와요. 한 250억. 250억, 300억 정도로 순이익을 제가 임의적으로 낮추어서 밸류에이션의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한 30배 주면은 7,500억에서 9,000억 정도 시가총액이 나오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아마 7,700~800억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까지 내려온 이유가 있었겠죠. 사실은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한 제 채널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긴 했는데 제가 리포트 쓰는 입장이 아니니까 이것이 여러 사람한테 퍼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 시총을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를 줄 수 있다고요? 지금 빠진 거는 정당했다. 예. 회사가 그런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근데 한 가지 생각했어요. 회사 말이 무조건 맞고 애널리스트 말은 개떡인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최대 주주가 삼성 SDS라는 회사예요. 그렇죠. 예. SDS는 큰 회사죠. 그렇죠.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런 방침이나 뭐가 있었으면은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만은 그러면 엠노한테 그 뭐 IR이라든지 그 추정에 있어서 좀 다소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땐 지금 주가 레벨이면 거의 조정받을 만한 보정은 됐다. 예.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무조건 틀렸다고 또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결국은 주정한 삼성 SDS가 어떻게 이거를 엠노를 끌고 갈 것이냐는 건데 여기 등장하는 회사가 몇 개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삼성 SDS가 전반적으로 서플라이 체인 플래닝을 다 하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단을 맞추는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얘네가 혼자 다 캡티브로 만드는 게 아니고 관련되는 솔루션 같은 거를 외부에 아웃소싱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중에서 나오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현재 O9 솔루션이라는 회사입니다. 미국 업체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SD가 스스로 클라우드 기반 SaaS 플랫폼을 만들기도 하는데 네. O9 솔루션 같은데 아웃소싱해서 같이 개발을 또 하거든요. 예. 그런데 O9 솔루션은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삼성 SD는 전체적인 기획을 하는데 중간에 결제 고객과 관계에서 결제 구매 등 주로 관계되는 서플라이 릴레이션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역할하는 소프트웨어는 없는 거예요. 그걸 엠노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엠노를 인수해서 엠노가 여기 중간에 서플라이 릴레이션 매니지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 SDS하고 O9 솔루션하고 같이 개발하는 이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의 범용화하는 데 있어서 엠노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슈는 그것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뭐 물건을 팍팍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으셔도 뭐 이게 뭔가 저게 뭔가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네네. 스타들을 이런 거 추가적으로 좀 그 러직을 알려면 해보시고요. 네네. 미국 기업 가운데 빅테크 실적이 이제 아까 이제 엔비디아가 8월 24일 그렇죠. 실적을 이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이랑 다 나왔고 애플은 실적 발표하고 조금 삐끗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상당히 탄력받더라고요. 네네. 뭐가 좋은 거예요? 아마존은 아마존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얘기할 때 자기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 캐시카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단단한 거 그것이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문제가 됐던 게 하나 있으면 문제가 된 걸 해결되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핵심이 되는 캐시카우는 클라우드죠. 네. 아마존 웹 서비스. AWS. 예. 네. 매출은 한 15%밖에 안 되지만 이익은 거의 8, 90%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얘네가 이제 북미 지역 중심으로 해서 리테일 하잖아요. 디스트리뷰션 하는데 리테일 마진이 1, 2%도 안 나왔거든요. 이번에 3% 후반대가 나왔어요. 뭔가 구조조정의 리테일 비즈니스를 구조를 스트럭처리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진이 잘 나왔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겁니다. 주가가 표면적으로 보면 PER로 따지면 7, 80배 되니까 비싼 것 같지만 얘네는 EV 따로 적용하거든요. 투자를 계속하니까 EV 따라하면 과거 3년, 5년간 평균보다는 현재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클라우드라는 기본 캐시카우 플러스 리테일 마진이 한 2%포인트 이상 올라갔다는 거. 여기 보시면은 북미 리테일 마진이 전분기 1.2%였는데 예상이 이번 분기 1.9였는데 3.9가 나왔거든요.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물류 시스템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임프루브 해왔는데 이번에 지역별로 세분화한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클라우드는 노 프라블럼 하다 보니까 주가는 아마 지금 현재 빅테크 중에서는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김장렬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